마켓리더 특급 전략, 오늘은 서동필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. 10월장이 4분기에 이제 좀 서막을 알리면서 또 우리가 고점 시도를 위해서 좀 달려갈 수 있는 장이 될까요? 어떻게 보시는지. 선생님,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네. 이제 올해 전고점이었던 이제 2050선을 넘어설 거냐인데, 뭐 10월 달에 도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일단 전고점을 도전해서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. 하지만 2050선이 지지선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. 가장 이렇게 시장의 이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재료는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보다 좀 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또 유럽의 재정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은 뭐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러한 모양새는 한 번쯤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스페인 문제가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지만, 네, 그렇다고 뭐 기대를 포기하기는 이릅니다.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고요. 예, 뭔가 모멘텀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경기 실적 주목하고 있고요. 일단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요 통화 정책의 카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정권 출범, 그에 따른 재정 정책, 경기 또 확장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봐도 됩니까?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네. 것처럼 이 재정 절벽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. 뭐 재정 절벽이라는 것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그리고 보다 좀 공격적인 중앙은행에서 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와 앞서서 이제 함께 중국이 정권 교체에 들어서는데요.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공산당 대회가 열립니다. 이때 이제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이제 보다 좀 더 확고한 위치를 갖는다. 그래서 정책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보고 있는데, 중국은 일단 통화 정책은 뭐 무용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 내내 대출 금리도 낮췄고 지급 준비를 낮추면서 통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었고요.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재정 정책뿐이다라고 하는데 빠르면 11월 중반에 한 번쯤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올해는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위축된다라는 것을 중국 내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올해 나오기보다는 내년 3월 들어서서 시진핑이 완전히 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 그래서 3월쯤에 가서야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의 수준 그리고 시점은 조금 좀 뒤로 밀어놓는 것이 더 적합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중국의 새 정권이 출범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렵다고 보셨습니다. 중국은 오는 18일 날 지금 3분기 GDP 성장률 발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3분기 성장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2분기가 이제 8% 밑으로 내려갔잖아요. 예. 3분기가 조금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면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안 좋으면 경착륙 우려가 불거질 겁니다. 지금 대략 좀 어떻게 감이 잡힙니까? 선생님 대략 뭐 한 네. 7%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. 네. 뭐 7%까지 가도 시장에서는 뭐 충분히 용인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차피 중국이 재정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 정책 전반적으로 이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것은 이미 중국의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대내외 IB 투자자들도 이 정책적으로 이 정부가 뭔가 내놓지 않으면 경기가 좀 아래로 흐를 것이다. 이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%에서 7% 중반만 나온다고 하면 경착륙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정책에 나올 수 있다라는 아마 희망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 쇼크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예.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유동성 흐름을 좀 볼까요? 양적 완화하면서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고요. 유가도 보니까 많이 하락하더라고요. 또 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들이 오는 건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또 최근에 유로화는 좀 강세고요. 안정세를 보고 있다고 해도 됩니까? 근데 이제 상품과 네. 환율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는 의외로 좀 약세입니다. 오늘도 한 3달러 이상 지금 WTI 유가가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요. 유가는 이제 미국이 내부적으로 이
수입 물량을 좀 조절하고 내부에서 좀 많이 기름을 생산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미국이 조절하고 있다. 그래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좀 엿보인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시는 것처럼 달러가 약세를 가면 유가가 보통 강세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유로 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한 1.3에서 1.28 사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환율은 뭐 특별한 방향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박스권에 좀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달러 유로 환율이 한 1.32에서 한 3.5 정도 사이까지 올라가 주면 금융시장은 훨씬 더 안정세를 보인다.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.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독일과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요. 좀 안정되면은 미국과 독일 금리가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 금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. 금융시장에 그만큼 좀 안정적인 기운이 돌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스페인과 이태리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스페인과 이 이태리의 금리를 버리고 다시 이제 이쪽의 금리를 사고 이 독일과 미국의 채권을 좀 매도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의 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에는 좋은 시그널이다.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제 4분기에 있을 수 있는 글로벌 상황에서의 정책 이벤트나 금융시장 환경을 봤고요. 이제 10월 정도로 좀 압축해서 단기적으로 주목할 사항,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 언제 받느냐입니다. 이제 받는 시점의 문제지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 8일이면 ESM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작업이 세팅된 이후에 아마 스페인이 구제금융 시청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것은 뭐 좋은 호재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것을 빌미 삼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을 한번 도전해보는 현상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최근 한 3, 4개월 정도 중소형주가 아웃퍼폼하니까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는데 10월 중후반까지도 이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나 아니면은 테마가 잘 엮여져 있는 이러한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10월에도 여전히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큰 틀에서 지수 차원에서 보신다면은 전고점이 2050선을 좀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데에도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마켓리더 특급 전략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